2020년 4월 다들 경제가 왜 이렇게 요동치나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근데 어쩌면 이 불안감 뒤에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거대한 지정학적 판의 변화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경제 혼란과 미국의 새로운 전략, 이 둘 사이에 숨겨진 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거 보세요. 시작부터 강력하죠? 바로 한국은행의 진단인데 이 한 문장에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 담겨 있어요. 물가는 오를 것 같고 성장은 떨어질 것 같고 거기에 금융, 외환시장은 막 요동을 치고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거죠. 와, 4월 한 달 일정을 보면요. 진짜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보세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한국은행, 미국 연준, 유럽중앙은행까지 전 세계 경제의 운명을 진 결정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살짝 삐끗해도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지뢰밭 같았던 4월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당시 중앙은행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묶어둔 건데요. 아니, 물가를 잡자니 당장 성장이 죽겠고 또 성장을 살리자니 물가가 하늘로 솟구칠 판이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바로 이 숫자, 1,500.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00원까지 갔다는 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에 엄청난 공포가 퍼졌다는 신호고 투자자들이 얼마나 위험을 피하고 싶어 했는지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봤던 이 시장의 불안, 이 모든 게 사실은 표면에 드러난 증상일 뿐이고 그 밑바닥에서는 훨씬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 일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각 변동의 핵심, 이 새로운 글로벌 환경을 만든 그 촉매제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확 바뀐 미국의 국방정책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세종연구소의 정책 브리프입니다. 그냥 겉핥기식 분석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내놓은 심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의 본질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 철학, 유연한 현실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거처럼 어떤 이상이나 가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건 다 접어두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 그리고 미국 본토의 안전, 이게 최우선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국방에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은 크게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미국 땅과 그 주변을 철통같이 지킨다. 둘째, 중국은 힘으로 누른다. 셋째, 동맹국들은 이제 알아서들 방위비를 더 내라. 즉, 부담 공유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미국 자체의 국방산업을 더 키우겠다. 방향이 아주 명확하죠? 모든 초점이 철저하게 미국으로 향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과 지금 이 새로운 전략이 대체 뭐가, 어떻게, 또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조목조목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변화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우선순위부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지키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서방구, 그러니까 미국이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우위를 지키는 걸로 확 축소됐습니다. 최우선 위협도 중국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들, 예를 들면 국경 문제나 마약 카르텔 같은 걸로 바뀌었고요. 러시아는 이제 동맹국들이 알아서 관리하라는 식으로 한 발 빼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 바로 북한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속적인 위협 정도였는데 이제는 미국 본토를 핵으로 때릴 수 있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등급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예전처럼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스스로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건 한국에게 완전히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는 겁니다. 첫째, 이제 미국의 지원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우리 국방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둘째,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규모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해야 하고요. 셋째, AI나 사이버, 우주 같은 미래 전력은
이제 우리 스스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 B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세종연구소의 이 분석이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고 있어요. 결정적이되 더욱 제한적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도와주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다 챙겨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이제 조건이 붙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동맹국들에게 어떤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바로 이겁니다. 안보와 경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부담은 더 늘리면서 어떻게 동맹은 유지할 것인가 하는 지정학적 딜레마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는 잡으면서 어떻게 경기 침체는 막을 것인가 하는 경제적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얽혀서 우리를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안보의 판이 그 룰이 통째로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통했던 공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자,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이 새로운 규칙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